법률을 몰랐다고요? 법률을 잘못 알았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태규 의원과 이 학생 안전 또 학교 안전 법안을 살펴봤는데 요즘 학교에서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이 학교 폭력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 학폭은 뭐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맞아요. 이 드라마 글로리를 통해서도 많이 또 알려졌잖아요. 네, 더글로리를 통해서 이 학교 폭력 문제가 좀 더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건 맞지만요. 저도 사실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다 보면 상담 건수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에서는요.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내용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쌤, 이게 뭔 일이래요? 우리 애들 혐의 없다고 다 끝난 거 아니었어요? 그게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서 알면서 아니, 우리 애가 혐의도 없는데 그 힘들게 한자 사과문까지 썼잖아. 그럼 된 거지. 아니, 행정심판 청구는 또 뭐래요? 아우 짜증나. 진정하세요.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장 상대로 국가인권의 진정까지 해서 저희도 의견서다 뭐다 골치가 딱딱 아파요. 어머, 진짜 가지가지 한다. 어쨌든 우리도 행정심판인지 행동심판인지 자료 제출하라니까 의견서고 뭐고 관련 서류 싹 다 보내주세요. 아우 짜증나. 잠시만요. 메일 발송 보내드렸습니다. 어머 쌤, 또 이런 건 엄청 빠르네. 땡큐. 여기 A 교사 어딨어?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아니 가해 학생 부모한테 뭘 보낸 거야? 이 의견서 이게 당신이 보낸 거 맞아? 아니 그게 행정심판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건데요. 아니 이게 우리 아이 특정 검사를 죄다 써놓은 걸 그대로 보내면 어떡합니까? 당신 정신 나갔어요? 에? 지한이 아버님 그게요. 필요한 서류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한다는 게. 줄 게 있고 안 줄 게 따로 있지. 이게 우리 아이를 2번 죽이는 일인 거 몰라요? 내가 당신 가만히 안 둘 거야. 아주 그냥 부셔버리겠어. 내가 딱 기다려. 자, 이렇게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우리 교사, 예. 배 기자가 엄청 잘못했네. 이게 이건 뭐 연기도 잘못하고, 예? 이게 실제 예, 연기였어요. 몰랐어요? 연기셨어요? 실제 사연도 정말 잘못했고 답답하네 정말 답답해.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 그죠? 하필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게 가해자 측을 도와주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아니 이게 상황이 아무래도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난 후에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 조치에 불복을 하고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학폭위가 먼저 열렸었던 겁니다. 그 결과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학폭위가 2015년 11월에 열렸고요. 가해 학생 2명에게 징계 없는 화해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무혐의 처분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 측에는 재심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2016년 1월 가해 학생들에게 각각 1호 처분인 서면 사과와 2호 처분인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2016년 2월 재심 결과에 불복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 학생이 일종의 재판을 다시 받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과는 좀 다르지만요. 어쨌든. 예. 그렇죠. 이게 사실 좀 제도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학폭이 열린다, 네. 학폭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이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양쪽 입장을 다 듣고 결국 어떤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나온 처분이 이제 1호 처분인 서면 사과와 이제 2호 처분인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에 대한 조치가 내려진 건데요. 이제 가해 학생이 이 조치에 반발해서 불복하게 된 거죠. 이때 이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행정심판은 학폭위의 결정에 대해서 피해자 측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 측도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사안의 경우엔 지금 가해자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거죠. 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어떤 처분이나 부작위로 이제 국민이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이것을 구제해달라 이 권리 구제 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재판보다 좀 시간도 좀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이들 활용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가해 학생 측에서 학교 교사에게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의 사연은. 네. 근데 의견서를 보냈다는 거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사실관계를 좀 보시면요.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피해 학생 층에서 학교 폭력 피해에 대한 학교 측의 조치가 미흡하다면서 학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피해 학생이 2015년 4월에 받은 학생정서 행동 특성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한 진정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만들었고요. 학교장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A 교사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학교 폭력 업무 처리 담당자였던 이 A 교사가 가해 학생의 부모들로부터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그 자료를 달라고 한 겁니다. 그 자료가 가해 학생 측에 그대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은 가해 학생 측에서 대책을 세우거나 뭐 법적으로 다투거나 할 때 그 문서를 본 거니까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주면 안 되는 문서를 지금 줘버린 거예요. 이 A 네, 교사가 맞습니다. 말이죠. 예. 예,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거 너무나 큰 사건인 것 같은데 법정 소송까지 갔고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관계 보면은 이 피해 학생 측에서 결국 이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2016년 2월 6일에 의견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A 씨가 교사죠. 예. 결국 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를 인정해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받고 확정이 됐습니다. 뭐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근데 A 씨, 그러니까 이 교사 입장은 또 달랐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법 조항을 살펴보면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처리하였던 자가 이렇게 업무상 또는 다른 여러 경로로 인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발설하면은 처벌을 받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A 교사는 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아하.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라는 개념이 워낙 좀 넓게 규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업무상 이렇게 습득한 이런 정보를 이렇게 누설한 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봐서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네요. 그러니까 A 씨, 이 교사는 개인 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다. 라고 법원에서 본 거네요. 그렇죠. 합당한 예. 판결인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이 정보를 받아서 업무를 한 것도 맞고 그 정보를 누설하게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책임을 피할 수 없겠죠. 그래서 300만 원 벌금이 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문제가 되지만 또 그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법 21조 1항을 보면 학교폭력의 예방,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취득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 학생 그리고 피해 학생 및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과 학교폭력 예방법 위반이라고 보고 300만 원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근데 이거 피해 학생 측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 입장도 그렇고 이게 심적 상처가 굉장히 클 거란 말이죠. 300만 원도 이건 제가 봤을 때 좀 관대한 처벌이에요. 네, 벌금 300만 원이 이게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인 이 A 씨가 사리 분별력이라고 해야 하나요? 약간 그 판단을 좀 순간적으로 잘못을 했던 거는 맞지만 이 사람이 무슨 뭐 가해자 측을 두둔하기 위해서나 가해자 측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법원이 판단을 해서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고 2심에서도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변호사님? 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학교폭력 예방법 위반이라면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300만 원이라는 벌금이 앞서 기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솜방망이 처벌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어떤 정보 유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아직까지는 좀 관대하게 바라봐주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좀 실수로 내지는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누설하였다는 점이 좀 고려가 된 것 같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건 변명이 될 수 없는 사안이죠. 잘못하신 행동입니다. 맞습니다. 이 학폭 피해를 받으면 평생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부터라도 또 앞으로
더욱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 일선 현장에서 정말 애쓰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이런 소수, 정말 극소수의 선생님들 때문에 대부분 선생님들의 노력에 불명예가 되는 어떤 먹칠을 하는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학폭 사건 터지면은 피해자 측이나 가해자 측에서 다 변호사 동원하거든요. 다 데리고 와서 이쪽 방어하고 저쪽 공격하고 고소 고발하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교사가 끼어 있던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말 다들 기피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힘드신 상황이 많으시겠어요. 저희도 충분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학생도 또 우리 선생님들도 학부모도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